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방암 얘기 드리면서 매년 2만 5천 명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더 많은 2만 9천 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암이 있습니다. 어떤 암일까요? 네,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그 암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이건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서 그렇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이 되면 90%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어떤 치료들을 하길래 이렇게 완치율이 높을까요? 그리고 환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상식들 오늘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장관 외과 전문의 오성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병원 위장관 외과에 근무하는 오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걸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암에 대한 워낙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아서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유독 위암이 많은 이유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확인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저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맵고 짠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네. 매운 음식만은 저희가 먹지를 않고요. 예. 이 음식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매운 것보다 짠 게 더 중요하다. 예, 예. 대부분의 음식은 매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맵고 짠 음식으로 돼 있는 것이 그렇겠죠.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나트륨이 위점막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위점막을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 발암 물질에 노출을 받게 되면은 암세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보다는 차라리 짠맛을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려진 음식 중에 왜 일군 발암 물질로 가공육이 문제가 된 적이 네네. 있습니다. 햄, 소세지 같은 것들. 이런 음식들도 위암의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질산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식품 보존제로. 이런 질산염은 우리가 이제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불에 태운 음식이라든지 혹은 뭐 흡연 네. 또는 헬리코박터균도 네. 지금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우리나라 요즘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의 몇 % 정도 보고 있나요? 헬리코박터 지금 감염? 헬리코박터균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한 60%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 헬리코박터 잡는 약들을 드셔서 많이 퍼센티지가 좀 떨어졌겠죠? 저도 먹었거든요. 그 약. 예, 조금 한 50%대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예.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구강 대 구강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직은 재균을 하더라도 다시 또 재감염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는 예. 감염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혹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나오시면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혈액형 A형 혈액형이 있으신 분들이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소문은 어떤가요? 네, 혈액형에 따르는 위암 발생 빈도에 대한 그 역학 조사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했어요, 검사를. 예. 하지만은 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A형 여성에서 예. 위암의 발생 빈도가 조금 높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뭐 원인이라든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조금 애매하게 높게 나온 건 있는데 그렇다고 A형 여성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또 이 질문요. 위암은 특히 유전성이 높아서 부모님이 있으시면 자녀들이 조금 걱정을 해야 한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은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위암은 어떻습니까? 네, 위암에서는 대부분 한 10% 정도의 네.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 1에서 한 3% 정도가 예. 이 유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빈도로는 상당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유전성 위암이 되려면 아주 네.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 예.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이 위암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고 예. 또한 한 명은 그 2명과 이제 직계해야 되면서 또 대부분은 그 45세 이전에 위암이 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유전성 위암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식이 습관이라든지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예. 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긴다고는 좀 볼 수 없겠습니다. 위암은 유전을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음식들 아까 말씀하신 짠 예, 예. 음식, 헬리코박터 이런 거를 조심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가요, 선생님? 위염이나 위궤양이 평소에 있으신 분, 이분들이 나중에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더라라는 이야기요. 이건 의미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내시경 검진을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네. 표재성 위염이라든지 예. 만성 위염 이런 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위에 이제 염증이 있다는 표현이죠. 네. 하지만은 모든 만성 위염이 네. 이렇게 위암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우리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네. 이 위점막이 조금 얇아지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많이 나오는 예, 검사 대부분의 결과죠. 이제 일종의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예, 되죠. 예. 이런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위암의 전구병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은 이제 궤양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학적으로 어떤 뭐 염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점막이 이제 손상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형태학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예. 그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게 양성인지 예. 혹은 악성인지를 네.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암세포가 안 보이는 양성 궤양은 약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물을 쓰게 되고 나면은 이제 네. 궤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궤양 소견이 좋아지게 되면은 예. 양성 궤양인 것이고요. 예. 만약에 좀 더 악화가 된다든지 치료가 안 된다면은 다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예. 암세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으로 보십니다만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위궤양을 보면 이게 궤양인지 암인지 구별이 눈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조직 검사를 하셔서 그다음 조직 검사 결과도 보고 이제 위궤양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게 나으면 궤양인 거고 안 나으면 뭔가 이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이제 검사들을 많이 하셔서 초기에 위암 발견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 안 하고 그냥 방사선 치료만 어떻게 받으면 해결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암은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수술적인 절제를 통해서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사선 치료는 수술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라든지 네. 혹은 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암은 수술적으로 완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려면 뭔가 증상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암들이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위암은 선생님 증상이 있나요? 위암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기 검진이 중요한데요. 예. 이 위암은 일단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네. 진행성 위암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위 점막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출혈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래서 토열이라든지 예. 혹은 혈변. 이 혈변을 일으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대변 색깔이 좀 검게 나오는 흑색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혹은 몇 개월 사이에 갑작스런 체중 감소. 예.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제 워낙 커지게 되면은 이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 부분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문부 폐색이라든지 예. 혹은 식도하고 위 사이 경계부 네. 그 부위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삼킴이 안 됩니다. 삼킴 곤란이 오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이 안 넘어가게 되면은 목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목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런 삼킴 곤란이 있을 때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은 대체로 암이 좀 덩어리가 커졌을 때 얘기인 것 같고 네네. 작을 때는 거의 증상 없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4기인데도 증상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은 것 같아서 증상은 그냥 없다라고 위암은 증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2만 9천 명에 가까운 위암 환자들이 새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다 위 내시경을 해서 찾아낸 환자들인 건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발생의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만 40세 이후에는 그렇죠.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2년에 한 번 꼭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고 증상이 있어서 대부분 검사를 받게 되면 네. 진행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주는데 안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꼭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시고 조기에 치료받으셔서 완치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암이 이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기를 나누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크기 이런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병이 커지게 되면은 암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예. 깊이가 뿌리가 깊어지게 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위벽을 어느 정도 침투했느냐. 그래서 네. 암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예. 이 위벽 침투 깊이가 깊어질수록 위 주변에 있는 림프절 또는 예. 혈관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암세포가 전이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술 전에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예. 제가 몇 기인가요? 그렇죠. 하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하지만은 정확한 기수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위벽 침투 깊이와 네.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이제 림프절을 완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거된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몇 개가 확인이 됐는지 예. 그 두 가지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몇 기인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처음부터 뭐 타장기, 예를 들면 폐라든지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네. 복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암의 전이가 확진이 된다면 예. 이건 이제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보내보면 이거는 이제 수술은 일단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받으시나요? 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세트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네. 위암에서는 이제 1기 위암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완전 끝이 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추적 관찰 검사만 하시게 되면 되고 네. 대부분은 2기 위암에서 표준 항암 요법을 시행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항암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만 받은 환자와 예.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전체 생존율이라든지 무병 생존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1기 정도 되면 그냥 수술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고 2기 정도가 되면 수술에다가 항암 치료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말 운 좋게 선생님, 정말 운 좋게 조기에 발견된 분들은 나 수술 안 했어. 그냥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시경으로 치료 다 끝났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데 수술처럼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암이 아주 초기에 예.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말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내시경 기술도 워낙 많이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시경적으로 암을 완전히 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크기가 작다든지 혹은 세포 분화도가 아주 좋은 경우 그리고 육안적으로 봤을 때 궤양이 없는 경우에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내시경적 절제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 부위를 그냥 내시경으로 오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위 바깥에 있는 림프절의 어떤 전이 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경우에 무리하게 오려내게 되면은 대부분 국소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우리가 의사와 상의를 해서 네. 이 내시경적 절제술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 있어서 시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아주 얇은 암일 때 그때만 내시경으로 이제 검사를 하듯이 마치 치료를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포 뜨듯이 요렇게 떠내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암이라야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육안적으로 사실 이 점막과 점막 하층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육안적으로 이제 형태가 작은 암에 있어서 네. 내시경 시술을 할 때는 그 점막 하층 부위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하게 되면 예. 보통 이 점막에 국한된 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암세포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풀어 올라서 그 부위를 이렇게 예. 오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하지만은 이 점막 하층까지 이제 암세포가 뿌리가 깊은 경우에는 네. 이 암세포는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하더라도 이 암세포가 부풀어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론적으로 이렇게 떠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시경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수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 배에 이렇게 크게 자국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개복 수술 받으셨다고 한 이만하게 이렇게 한 뼘쯤 되는 수술 자국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게 그 이전에 옛날에 하시던 그 위암 수술 스타일인 거죠. 개복 수술. 예.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외과 의사들이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네. 전통적인 방법은 그냥 개복 수술입니다. 예. 그냥 복부에 있는 장기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명치 부위부터 배꼽 위아래까지 아주 큰 그 상처, 절개창을 통해서 네. 이 우리 이제 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그 갈고리, 이제 수술 외과적인 갈고리 같은 모양의 예. 그런 수술 기구를 통해서 예. 이걸 이제 쭉 복부를 벌려놓고. 벌려놓고 네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과 의사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나 또 소장 또는 대장 이런 이제 부위를 붙잡고 이제 위를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죠. 이거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이고 요즘도 가끔 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는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복강경 많이 쓰시고 뭐 예. 로봇도 쓰시고 하신다고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술 장비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뭐 우리 핸드폰만 발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수술 기구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이제 로봇 수술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예. 또 특히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큰 상처를 네. 우리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복벽에 여러 가지 이제 투관침을 꽂아서 네. 이 CO2 가스를 복강 안에 주입을 하고요. 네. 이런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서 이제 카메라를 넣고 또 수술 기구를 넣어서 네. 이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일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시게 되면 혹시 뭐 수술이 좀 깨끗하지 않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예.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복강경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이제 시야가 더 이제 확대돼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1.5배 이상 이제 확대돼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기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혈관을 결찰하는 그런 수술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술 기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우리가 장 수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장을 붙잡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이후에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콜라겐이라는 이제 장을 유착시킬 수 있는 물질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장을 너무 많이 만지거나 예. 출혈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예. 수술 이후에 이제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처도 적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증도 좋고 미용상으로도 좋고 또한 그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암에서는 대부분 이제 복강경 수술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예.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이 위벽을 뚫고 나와서 아주 큰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암도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적으로 아직은 이제 포를 싼다든지 해서 개복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복강경으로 수술을 많이 하셨으면 3D 복강경이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게 3D로 뭐 VR 헤드셋 쓰고 게임하는 거 이런 건 저도 해봤는데 수술도 3D로 가능한 겁니까? 3D 복강경이라는 것은 이제 복강경 장비가 네. 이 화면이 저희가 이제 3D로 보이게 되는 거죠. 조금 예.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2D가 있고 영화도 뭐 예. 3D 이제 영화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D 화면이라는 건 좀 입체적이지는 않죠. 평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3D 화면은 다시 저희가 이제 3D로 보게 되려면 이제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화 입체 영화 보듯이 입체 영화처럼. 극장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그 화면을 보게 되면은 예. 실제적으로 이 원근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뭐 혈관 주변에 림프절을 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봉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위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많이 여쭤보시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봤는데 위암은 요만한데 왜 위를 다 잘라내요? 혹은 위암 쇠포가 조기 밑에 요만큼 있는데 왜 3분의 2나 잘라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생님 많이 잘라내나요? 네, 위암 수술은 어떤 표준 치료 방법이 예. 어떤 그 암을 그 구역 절제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암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하부 위암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 한 50% 이상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예. 이유가 위를 절제할 때 위 주변의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예. 림프절은 위에 공급되는 혈관 주변에 많이 그렇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묶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소 50% 정도는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위 부위가 어차피 죽는 거군요. 예. 아, 그래서 잘라내는 거다. 그러니까 혈관 주변의 림프절을 박리하기 위해서 혈관을 묶어버리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아래쪽에서부터 안 되게 된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최소 절반 이상의 위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 이제 상부 위암, 그 식도 위 경계부에 위치한 그 상부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암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식도까지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식도까지도. 방금 이제 물어보신 대로 상부만 이제 위를 절제하게 되면 예. 이 위 주변에 있는 이제 신경이 절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신경의 이제 일부가 이 아래쪽에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유문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네. 상부 위절제술을 시행했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음식이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역류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부 위절제술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예. 위를 전부 절제했을 경우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소장을 이제 위로 쓰게 되는데 네. 이 위가 없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선생님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위암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자르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전체를 다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위를 잘라내고 장을 갖다 붙이겠지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가 없어도 선생님 사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뭐 선생님 환자들 보면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괜찮습니까? 위가 없어도? 네, 그 위는 그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예.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를 전부 절제했을 경우에 이제 그 소장을 식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장은 이제 직경이 이제 좁죠. 그래서 이제 위처럼 이렇게 주머니 형태의 소화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사 방법이 네. 한꺼번에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포만감을 금방 느낄 수가 있고 음식이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막 궁금해집니다. 위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요렇게 주머니처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저장하는 주머니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먹으면 쭉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면서요. 네. 특히 이제 당도가 높은 그 액체류, 예를 들면 주스라든지 꿀물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음식이 이제 빨리 내려가면서 이 이제 삼투압이 다른 거죠. 그 삼투압의 차이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혈관 속에 있는 수분을 쭉 빨아들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혈액에 있는 이제 물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약간은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약간 오심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덤핑 증후군입니다. 덤핑 증후군. 그러니까 덤프 트럭처럼 음식이 그냥 확 쏟아져 내려가서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당도가 높은 액체류가 이제 빨리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식단은 조금 싱거우면서 네. 또는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위가 작아진다든지 네. 혹은 이제 위가 없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위 주변에 어떤 그 신경이 절제됨으로 인해서 위 운동이 이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찬 음식이라든지 예. 혹은 너무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예.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또한 그 특히 이제 위가 없는 경우에 이제 섬유질이 너무 많은 음식, 예를 예. 들면 우거지, 예. 뭐 나물 반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씹어도 미음처럼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예. 이 장 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음식이 너무 찰진 음식, 우리 찹쌀떡. 어르신들이 그 떡을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 찹쌀떡이 장 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찹쌀떡. 또 있나요, 선생님? 이건 조심해서 드세요. 혹은 드시지 마세요 하는 음식이 아무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부산 경남 분들은 이제 우리 회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회. 예. 그러니까 회는 사실 이 뭐 다른 뭐 감염 때문에 이제 못 드시는 게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안 익힌 음식은 좀 아무래도 부드럽지가 않은 거죠. 네. 소화시키기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회를 이제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음식 종류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씹어서 삼키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양도 이렇게 조금 줄여서 자주 드시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위 용적이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위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이제 입이 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오래 씹고 예. 또 양을 줄여서 천천히 식사하시고 이제 예.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제가 직접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적게 드시면서 30번을 씹으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한 30번을 씹어보니까 이게 침이 나오면서 이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거죠. 지겹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예. 턱도 아프고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가 안 좋으시니까 오래 씹기가 힘드시죠. 예.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이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교육받은 대로 드시다가 점점 옛날 습관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예. 많을 것 같고, 그 왜 내가 이제 위암 수술 받으면서 고기 끊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라고 했는데, 선생님 고기도 끊는 게 맞습니까? 고기는 사실 이제 뭐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하. 예. 특히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어떤 그 영양 상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류를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육류에는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직후에 우리가 위 용적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게 되고 예. 또한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 되게 됨으로 인해서 예. 이 빈혈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수술 직후에는 너무 자주는 아니시더라도 예. 어느 정도 일정 간격으로는 육류를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가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면 이 친구가 좀 살도 좀 다시 오르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빼짝빼짝 마른 채로 살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안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중이 빠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선생님? 네. 위암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위를 뭐 절반 이상 절제한다든지 전부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 수술 직후에는 이제 식사량을 줄이고 네.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칼로리 양이 이제 줄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중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에서 한 10kg 정도 체중 감량이 오게 돼 있고요. 예. 하지만은 우리 신체가 또 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예. 점차적으로 체중은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어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원래 체중이다. 그게 이분의 원래 체중인데 그동안 사실은 비만하셨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술 전에는 한 100kg 이상이셨는데 예. 이제 정상 체중을 회복을 하시면서 예. 뭐 고혈압이나 당뇨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체중 감량이 오게 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질문들 많습니다. 위절제를 하고 났더니 골다공증이 온다고 약을 먹어라라고 하더라. 이게 그 수술의 후유증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위 용적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예. 이제 위 산도가 이제 좀 이렇게 위산 분비가 적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도 위산 분비가 적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칼슘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골다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네. 또는 뭐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선생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아서 수술 이후에 이런 거 챙겨 드세요,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을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여쭤보죠, 그럼 선생님. 우리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위 내시경도 다 받고 하시는데 위 절제술 받으신 이후에는 위 내시경을 안 하셔도 되는 건지 그거 어떻습니까? 이제 위 없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죠. 만약에 이제 위를 부분 절제한다든지 위를 전부 절제했을 경우에는 네. 우리 이제 국소 재발에 이제 대비를 해서 네.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네.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남아 있는 위, 그러니까 예. 잔위에 혹시 염증이라든지 또는 그 문합이 네. 된 부분이 좁아져 있는지 역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간혹 이제 위를 전부 절제했는데 왜 위 내시경을 하시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식도와 그 소장을 연결한 부분에 예, 혹시 예. 뭐 좁아져 있는지 예.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절제 수술을 뭐 하셨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검사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네. 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최소한 그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라든지 예. 혹은 저칼슘 혈증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는 네. CT나 또는 내시경을 통해서 전이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위암 걱정하시는 분들 또 위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께 당부 말씀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네. 위암은 우리나라 암 중에서 발병률 1위의 암입니다. 예. 특히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단을 조금 더 싱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 우리가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우리가 암은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90% 이상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마음이 편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새로운 치료법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장관 외과 전문의 오성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방암 말씀드리면서 유방암의 치료 성적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금메달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냥 세계 1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